길을 잃었다. 어딜 가야 할까? 자, 이 주제를 보고 있으면 저는 항상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고요? 어렵다, 어렵다,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이 얘기는 하는데 대책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디서 실마리를 풀어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되면서 문제는 사실 이제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달러를 계속 쓰게 되면서 외환 보유고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도 방어가 안 돼요. 방어가 안 되죠. 지금 IMF 때 비슷한 그 1,340원대를 넘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연방준비은행이 계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이율을 자꾸 올려요. 그러면은 돈이 쫙 모이죠. 그렇죠. 그죠? 모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서 달러 구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 빨려 들어가니까. 수요가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은 당연히 가격이 오르게 돼 있는 거죠.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달러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가 되고 국제시장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이건 저는 뭐 우리 정부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세계적인 현상인 거고 그런 미 연방준비은행이 지금의 세계 경제의 상태에서 인플레율을 보는 시각 그게 저는 반영된 거다. 그리고 연방준비은행은 2%대에서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2%대 방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밟아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4%까지 간다는 네, 4%까지 간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지금은 이제 한쪽에서는 너무 0.75를 계속 밟았으니까 지금 풀어줘야 되거나 좀 다운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안 보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 외적인 요소 굉장히 국제적인 그런 환경 변화 때문에 생긴 거여서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골치 아픈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고환율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환율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기본적으로 수출이 활성화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수출이 활성화되려면 자꾸 경기가 붐업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출이 활성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우리 지금 수출 무역 수지는 오히려 작년에 한 100몇십억 흑자였는데 이번에는 100몇십억 적자가 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환율은 높은데 왜 수출은 어려우냐? 결국 고환율 정책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있어서 우리는 양쪽 사이드의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굉장히 이게 디테일하게 우리 정부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것처럼 이제 고환율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수출해서 1달러 벌어 오면은 한국 돈으로 1,000원이던 게 1달러 벌어 오면은 1,400원이 되니까 고환율이면은 우리가 수출에 훨씬 더 이익이죠. 이익이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 보면은 미국이 전기차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미국 자체의 전기차 사업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에는 관세 혜택을 안 주는 거죠. 그 보조금을 안 줘요. 보조금을 안 주는 우리나라도 거죠. 그 보조금 저쪽에는 주는데. 70%를 주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고환율이면 수출이 잘 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미국이 자체적인 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지금 미국 경제도 지금 긴축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정책을 쓰니까 수출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디에 우리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고 어디에 그래도 2, 3년간을 버틸 수 있는 틈이 있는가를 열심히 찾는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미국과의 관계를 좀 더 돈독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했던 게 뭐냐면 미국에다가 200조, 400조 삼성, SK가 가서 투자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를 미국에다 창출해 줬는데 미국은 등에다가 칼을 꼽은 겁니다. 뒤통수 쳤어요. 완전히 뒤통수를 친 거죠. 그것도 사실 정책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실패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손해만 본 거죠. 물론 장기적으로는 뭐 미국의 어떤 동맹관계가 강화되고 이런 요소들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손해를 본 거죠. 그럼 환율이 오르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수출 기업들은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서민들은 힘들어요. 그렇죠. 수입되는 게 많거든요. 중소기업들도 힘들고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 구조면 수입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기도 어렵죠. 그 인플레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인플레도 못 잡고 환율은 환율대로 오르는데 수출은 안 되고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그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러를 사야 되는데 그 달러를 써야 되는데 그 달러를 쓰면 외환 보유고가 자꾸 지금 말라가고 이런 상태면 좀 심각해진다.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없으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그래서 이제 높다 미국 그래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가장 겁내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고도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 고금리를 쓰는데 우리도 안 따라갈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는 지금 이미 미국이 고금리이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했던 달러가 다 빠져나가잖아요, 지금. 저쪽 금리가 높으니까. 네. 근데 우리 문제는 아파트나 여러 가지를 장만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 가계 대출이 그런, 많아요. 근데 그거는 정책적인 고려고, 그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고려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정치적인 고려로부터 거시경제 정책의 운영을 독자적으로 자율적으로 해라. 그게 자본주의의 기본이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한국은행이에요. 근데 이 한국은행이 자꾸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밟으면 우리도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 스텝을 빅스텝이라도 밟아서 따라가면서 그 금리의 격차들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 올리면 그렇게 지금 저신용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거라고. 근데 그러면은 답이 뭐냐? 없어. 솔루션이 답이 없는 없어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이 폭탄만 돌리고 키우고 나중에 이 폭탄 터지면 어떻게 할 거냐? 야.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하라고 정부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정부가 그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저는 세밀하게 못 하고 있는 좀 상황이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자신의 6개월, 1년 뒤를 대비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갈 지금은 거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1년 뒤에 가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안 올릴 수가 없다. 그러면은 현재 고금리를 가지고 사놓은 거를 갖다가 일정 부분 팔면서 빚을 줄인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울 수 있게끔 그래서 디테일한 정책을 만들고 그거를 미리 좀 예고를 해서 소비자들이 거기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그런 고도의 정책적인 기술이 필요한데 지금은 이렇게 싸우고 있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게 그뿐만 아니라 10월이 굉장히 지금 무서운 게 뭐냐면 공공요금을 다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공공요금 인상을 우리 정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게 그 공공요금이라는 게 막을 수가 어려운 게 그걸 막으려면은 근데 엄청난 정부 부채를 가지고 지금 전기, 가스, 수도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공기업들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공기업의 그 적자 규모가 장난이 아닌 겁니다. 뭐 5조, 7조씩 이렇게 나는 거를 세금으로 다 떼어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한전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올 한 해만 해도 적자가 대단할걸요, 한전이. 엄청나죠. 네, 이거 올라가면 이제는 인플레를 잡는다라는 그런 거는 굉장히 물 건너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10월이 되면. 근데 이게 올리면, 근데 전기 수도 요금 올리면 당장에 그 뭐 한 1% 정도 올리는 게 크게 막 압박 요소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마치 풍선 효과, 나비 효과처럼 다른 물가들의 기업 같은 경우. 기업의 제품 만드는 원자재 값에 엄청나게 충격을 주게 돼요. 그렇죠.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계산이 안 될 만큼 뻥튀기 돼버리는. 그래서 이제 물가를 잡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안 올릴 수도 없는 게 이렇게 두면 공기업들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또 보면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입장은 공기업들이 방만한 경영한다고 하죠. 한전 입장에서 안 올릴 수 없는 거죠. 왜? 이게 기본적으로 환율 높아지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생긴 적자인데 마치 우리가 경영을 못해서 한 것처럼 매도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전은 우리는 그럼 원가가 상승했으니까 원가 올리겠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균형과 그다음에 우리 한국에 돈을 대출해 있는 사람들의 상황과 이거에 이제 어떤 그 안착점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달러는 엄청나게 빠져나갑니다. 힘들어지죠. 근데 이 금리 역전을 이제 저는 전혀 우리가 캐치업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걸 대단히 정치적인 고려들을 많이 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더 문제다. 그래서 오히려 좀 한국은행이 굉장히 독자적인 결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어떤 면에서는 국민생활 전반에 좀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안정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정권이 너무 지나치게 개입해가지고 그렇게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좀 해하는 그런 종류의 정책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라고 비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그런 부분은 있더라고요. 하려고 하는 부분이 보이기는 합니다. 이를테면은 은행들 같은 경우에 은행마다 또 금리가 약간씩 차이가 나고 가상금리들이 다른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제재해가지고
그 금리를 가지고 폭리를 취하지는 못하도록 하는 그런 거는 또 하려고는 하더라고요. 감시 시스템. 네. 근데 그런 거는 정말 은발의 오줌 누는 얼마 안 정책인 되죠. 거죠. 잘 해야 되고 과연 적실하게 잘했는지를 연말쯤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이 경제라는 것은 사실 심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를 미리 누르기 위해서 좀 더 과감한 정책으로 저 멀리 앞을 뛰쳐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정책을 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더 금리를 과감하게 올리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경제 부분에서는 길을 잃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길을 잃은 우리 경제에 두 분이 한 줄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을 잃은 경제야 잘 들으렴. 그 말씀해 주시죠. 한마디로 답이 없다. 답이 없죠. 저는 암울하다. 아니 우리 부산연구소에서는 그런 답이 나오면 안 됩니다. 저도 찾아주세요. 솔루션을 모르겠어요. 솔루션을.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기요금 같은 거 완전히 뭐 지난해 통틀어서 5조 8천억 정도 적자 났는데 지금 1분기에만 뭐 7조 8천 이렇게 적자 나는 상태면 좀 심각한 거죠. 안 올릴 수도 없다. 네, 안 올릴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일단은 답이 없다. 해주셨고. 우리 조 교수님도 한마디 하셔야지. 조 교수님은 하셔야 뭐라고 되고.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답을 찾읍시다. 한 분은 답이 없고 한 한번 분은 답을 답을 찾자고 찾아야 되고. 제가 똑같은 대답이에요. 소장님이 이제 이럴 때 그렇지, 잡잡아서 뭔가 하시겠지. 정말 경제야 미안하다. 아니 옛날에 답을 주셔야죠. 미안하다. 옛날에 애들 만화책에 경제야 놀자 이런 거는 있었는데. 미안한데. 이게 사실 경제라는 게 그 초연결 사회다 보니까 한 국가의 경제가 거기에 국가의 시스템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을 찾기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답을 찾는 모습을 보는 걸로만 해도 우리도 시민들은 안정화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제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좀 더 우리가 하고 있다는 모습을 좀 더 많이 보여주시면 우리가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한마디만 제가 보태면 진짜 아까 옳은 말씀이 경제는 심리다가 맞는 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 중에 심리학자가 있어요. 아 맞아요. 아 그럼요. 네. 네네. 심리학자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잘 지적하셨고 소장님 역할을 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한마디 보태자면 저는 네. 오히려 멀리 보면 오히려 답이 보일 거다. 멀리 보면 답이 보인다. 아 눈앞에 금리, 눈앞에 물가가 아니라 조금 더 멀리 보면 오히려 답이 보인다. 보인다. 답은 못 찾으셨죠? 네. 네. 자, 어쨌든 뭔가 변명처럼 들리는 이건 뭐야? 저희 두번 우리 중이시네. 뭐야 이거? 자, 우리 비겁한 부산연구소 계속해서 경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셨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부산연구소 알차게 준비할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